일단 방어작용. 질병은 빼고 방어작용만 좀 하자. 일단 방어작용은 선천성, 후천성 방어작용이 있었다. 1번 선천성 방어작용. 선천적으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 둘째, 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선천성 방어작용.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누구? 피부 점막, 피부와 점막. 두 번째, 식세포 작용. 땡큐. 식세포 작용. 백혈구 같은 게 잡아먹더라. 백혈구가 잡아먹더라. 세 번째, 염증 반응. 땡큐. 염증 반응. 근데 염증 반응은 왜? 나쁜 놈이 들어오니까, 병원체가 들어오니까 누가 분비? 비만세포에서 뭐를 분비했다? 히스타민 분비.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했다. 그런데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라 절대 들어왔는가 이래? 병원체가 들어오니까 이 세포가 떠들어대는 거야. 야, 공격당했다. 이렇게. 그러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혈관을 확장. 그렇지. 혈관을 확장. 이 혈관 넓어지니까 혈관 안에 누가 있는데? 혈장, 액체 성분, 백혈구, 적혈구 있지? 와르르 몰려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혈관 넓어지면서 구멍 생겼다 그랬지? 혈관의 투과성 증가. 그러니까 혈관의 투과성 증가. 이러고 나면 누가 나왔을까? 백혈구가 밖으로 나왔지. 백혈구의 누구 작용? 식세포 작용. 그래서 파괴된 세포라든지 병원체라든지 얘를 잡아먹어. 잡아먹고 나면 뭐가 생겨? 고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혈관 넓어졌거든. 붉게 보이고 아파. 통증도 좀 생겨. 왜? 혈관 넓어지면서 옆에 신경을 누르는 거라. 그치? 그리고 또 혈관 넓어지니까 그 위에 피부도 좀 부풀어 오르겠지. 붓고. 하나 더 뭐 있을까? 만져보면 따끈따끈해. 왜? 화학 반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도 올려버려. 그래서 열감도 있다. 열도 난다. 열나서 빨개져서 열나는지 모르겠는데 열도 나고 빨갛고 아프고 붓고. 됐습니까? 그러면 선천적 말고 후천성 면역이 있겠지. 맞지? 후천성 면역. 일단 후천성 면역은 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무슨 성? 세포성과 체액성. 그렇지? 세포성 면역도 있고 체액성 면역도 있다. 그럼 이렇게 적는 게 책에서 웬만하면 위에가 세포성, 밑에가 체액성. 체액성이 훨씬 더 복잡하거든. 이해됐습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다. 밑으로 내려갈게. 첫 번째. 혹시 우리가 요거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항원, 항체. 그치? 항원. 영어로 AG. 안티젠. 얘가 무찔러야 되는 거다. 자, 이 물질이나 마찬가지. 이가 다를 이. 내 거 아니야.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얘 무찔러야 돼. 이랬나? 이 물질. 얘가 예를 들어서 병원체가 될 수도 있고 먼지나 꽃가루 이런 게 될 수도 있다. 다른 동물의 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하면 이종 단백질. 다른 종류의 단백질 무찔러야 돼. 이게 이 물질 항원. 됐지? 제거해야 된다. 자, 그럼 항원 말고 누가 있다? 항체가 있다. 항체 영어로 뭐라고? 안티바디. AB. 요 녀석이 항체.
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안티바디, 몸체자, 체액성 이렇게 같이 똑같은 녀석으로 될 거다. 됐습니까? 체액성. 그럼 항체는 뭐예요? 항원을 붙들어주고 공격에서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근데 이런 항체는 중요한 게 무슨 알파벳? Y. 닮지 않았나? 근데 두 개 어떻게? 하나, 둘, 긴 거 두 개. 그리고 어떻게? 양옆에 짧은 거 두 개. 항원이 어디 붙을까? 여기에 긴 거 짧은 거 있는데 여기가 항원 결합 부위. 요게 항원 결합 부위. 됐습니까? 자, 요거는 번외. 왜 번외냐? 자, 코끼리, 귀나 코끼리 코 딱 보면 코끼리인지 알겠지? 왜 너희들 어릴 때 2살 때 이럴 때 나도 했거든. 엄마는 그 애가 천재인 줄 알아. 태어났을 때 밥업북 딱 넘겨서 코끼리 물개박수 막 쳤었거든. 그런 것처럼 얘가 누구냐면 병원체야. 병원체. 얘가 항원이야. 항원. 아, 이거 보니까 코끼리인지 알겠네. 처럼 하듯이 다른 거 있네. 이거 나쁜 놈인데? 이렇게. 병원체가 커다란 거고. 그러니까 병원체에 뒤에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할 거라서 병원체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누구냐? 항원이에요. 항원이 A도 B도 C도 얘가 A도 B도 C도 이렇게 항원이다. 이해되겠나? 그럼 아까 항원 결합 부위 그랬지. 이 항원들마다 붙기 위해서 여기가 입체 구조가 다른 거라. 입체 구조가. 이해됐나? 일단은 병원체하고 항원하고 구분되겠나? yes. 병원체의 특별한 부위가 항원이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그 밑에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항원이 있어. 근데 이 항체라는 녀석은 사실은 여기다가 적어줘래. 주성분이 좀 크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 단백질이에요. 주성분이 단백질인 거야. 근데 혹시 너희들 단백질은 온도나 pH 이런 게 민감한 거 알지? 그치. 항상 단백질 온도나 pH에 민감해. 그렇게 되는데, 자,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자, 자물쇠, 열쇠 아나 모르나? 알지, 그치? 너 사물함에 자물쇠 하나? 요즘 잘 안 하더라고. 그치? 우리 때는 딱 입학했을 때 바로 쫙 사물함에 있어서 위치 배정도 그거 아파트 동호수 정하듯이 얼마나 치열한데. 제일 밑에 칸 정말 죽음이거든. 사물함 뭐 꺼낼 때마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열쇠하고 자물쇠하고. 열쇠, 자물쇠. 그러니까 사물함 똑같이 생겼어. 열쇠. 위에 모습 똑같이 생겼어. 근데 내 거로 옆에 거 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입체 구조가 특이하거든. 딱 맞아 열리지. 마찬가지야 얘도. 딱 맞아야만 작동을 하는 거라. 이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우리 들은 적 있어. 효소 기질 복합체. 그거 할 때 이거 들었단 말이야. 특정 항원, 특정 항체. 효소란 물질. 맞지? 효소 기질 복합체 할 때. 특이한 구조만 딱 반응한다. 이해됐나? yes.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비특이적 면역에 보고 있는데 림프구. 자, 동그라미 3번. 림프구. 림프구는 얘를 몇 가지가 있게? 크게 2가지. 자세히 나누면 3가지. 됐지? 일단 비림프구가 있고 T림프구가 있다. 비림프구가 있고 T림프구가 있다. 자, 어디서 만들어지게? 골수에서. 골수, 본, 뼈. 얘도 골수, 뼈 안에서 생성입니다. 그런데 얘가 야, 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나 그대로 남아 있을래. 골수에서
생성도 골수, 성숙도 골수, 비림푸구. 옛날에는 B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아마 대학교 때 되면 B셀 하지 싶다. 그 다음에 골수에서, 근데 어떻게? 사이머스에서 가슴샘, 심장 앞에 쪼매한 게 있어. 가슴샘. 여기 가서 성숙했어. 성숙했어. 이해됐습니까? 근데 비림푸구, 티림푸구 이렇게 있지, 그지? 근데 비림푸구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었어. 티림푸구는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세포 독성 T. 그리고 하나는 보조 T. 그치? 요거는 세포 독성 T 림푸구. 보조 T 림푸구. 그러니까 림푸구 이렇게 귀찮아서 다 못 적겠다. 됐지? 그 다음에 자, 요건 색깔펜. 골수 얘들은 이제 비림푸구는 뭐로 분화? 뭐로 분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요거 왜 쌤 색깔펜이냐면 형질세포와 동시입니다. 동시에 기억세포로 뭐 하느냐? 분화. 분화. 분화가 뭐게? 자, 너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3개월입니다. 조금 지나고 났는데 몇 달 뭐 안 됐어. 몇 달 안 됐는데 어머 손가락 보이시죠? 1, 2, 3, 4, 5번 짚어주셔. 초음파로. 그나? 그러면 세포 덩어리였던 게 손가락 모양을 갖췄다. 이게 분화인 거야. 분화. 그나? 나누어져서 특이하게 생성이 된 거. 분화. 그러면 비림푸구가 분화되어서 뭐와 뭐로 될 거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됐지? 근데 형질세포, 기억세포 누가 먼저다가 있다 없다? 없다. 동시다. 그래서 쌤 같이 적었고 중요하다고 빨간색 적으라 했다. 누가 도와주는데? 보조-T. 보조-T. 보조-T 세포가 와서 알려줘야 돼. 뭐를? 항원, 나쁜 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나쁜 놈에 대한 정보를 보조-T 림푸구가 와서 이야기하면 비림푸구가 분화가 되는데 얘들 둘이는 어떻게? 동시에 분화된다고. 동시에. 하지만 동시에 분화됐지만 누구만 작동? 형질세포만 작동. 형질세포가 얘를 뭐 만들게? 뭐 만들지? 대답이 안 나온다. 그치. 아는데 안 한 거지. 항체 생성을 할 거다. 항체 생성을 할 거다. 항체 생성.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다. 그치. 항체, 체, 한자로 몸체. 몸, 바디. 그래서 결국 비. 연결고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 비림푸구는 바디, 체액성,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있다. 됐지? 그리고 기억세포는 다시 재침입하면 분화를 할 거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비림푸구, 그게 보도-T가 도와줘야 된다. 보도-T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되냐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통역 가능한 사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빨리 뒤로 가라. 빨리 뒤로 가라. 자, 비림푸구, 티림푸구. 자, 빨리 가라. 4번. 4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자. 일단 면역 반응, 면역 시스템, 면역 작용에 대해서 보자.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침입? 항원, 병원체가 침입. 병원체가 침입을 한다. 병원체가 어떤 애가? 요런 애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있던 커다란 원래 있던 세포가 있어. 그 세포가 얘를 잡아먹어. 식세포 작용으로. 식세포 작용으로. 식세포 작용을 해서
이 병원체를 지 뱃속에 넣습니다. 됐지? 그리고는 이렇게 얘가 무슨 항원을 가졌는지 제시를 해줄 거다. 됐나? 그러니까 이 식세포 작용한 이 세포를 우리가 항원 제시 세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항원을 제시해주는 세포가 있다. 됐나? 그럼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보조-T, 폭력 가능한 보조-T 림프구한테 정보를 알려줘. 됐습니까? 그럼 이 보조-T 림프구한테 알려주면 얘는 두 가지 기능을 할 거다. 자, 일단 뽀로로 달려가서 어떻게 세포 독성 T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B 림프구한테 알려주거나. T랑 B만 적어도 림프구 맞다, 그지? 됐지? 그러면 세포 독성 T한테 알려줬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옆에 감염된 세포가 있어. 감염된 세포. 감염된 세포에 달라붙어서 얘를 죽여. 직접 제거를 할 거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얘를 말 거다. 제거를 할 거다. 세포성이게 체액성이게? 이게 세포성이다. 세포가 세포를 그냥 죽여버릴 거야. 감염된 세포를. 그러니까 이 세포 이미 아까 여기 뾰족뾰족한 거 요거 있지, 항원. 들어와서 막 들어와 있을 거거든. 감염된 세포 있으면 얘를 제거한다. 이게 무슨 성? 세포성. 세포성 면역이 있었으니까 체액성 면역을 해야지. 맞지? 체액성 면역을 하기 위해 B 림프구 있었지. 그치? 보조-T 림프가 알려주면 B 림프가 두 개로 분할을 해. 무슨 세포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그런데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을 해. 항체를 생산을 하면 이 옆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날 거라. 그래서 항체가 항원을 딱 잡아버려. 돌아다니지 않게. 그래서 더 이상 항원이 퍼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상상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성? 체액성. 체액성. 왜 체액성인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두 번째, 자, 이번엔 색깔펜. 재침입이다. 동일한 항원이어야 된다. 얘가 재침입을 한다. 똑같은 애가 또 와야 돼. 그럼 이게 맞지? 이 정보가 보조-T한테 가서 보조-T는 이번에는 B림프구한테 안 가. 형질세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싹 기억세포한테 가는 거라. 기억세포한테. 왜냐? 아까 너희들 왔을 때 보조-T 들어왔지? 자, 요 봐봐. 파란색 보조-T 들어와서 B림프구에서 형질세포 만들고 항체 만들고 이렇게 반응했지? 일주일 걸려. 일주일 걸려. 이거. 일주일 걸려. 됐습니까? 내 몸에서 저는 무찔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만드는데 일주일 걸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 왔던 애 다시 들어왔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몇 시간 안 돼서 들어와서 바로 정보가 가.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 여기서 기억세포가 보조-T 연락 받았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나?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야. 기억세포도 많이. 그리고 요거 몇 시간 안 걸려. 되게 신속해. 신속하고 많이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나쁜 놈 들어왔지? 바로 없애버린 거지.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안 아플 거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재침입 있었지? 재침입 있으면 빨간색으로 했는 거. 얘가 바로 뭐냐? 2차 면역이다. 뭐라고? 빨간색 지금 척척척 해놓는 거 있지? 얘가 뭐라고? 2차 면역. 2차 면역. 그럼 파란색. 쟤는 뭐지? 1차 면역. 1차 면역. 2차가 있었단 말이야. 1차가 있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유출 한번 해보면. 맞지? 그치? 그럼 1차 면역. 아, 완전 생판 처음인데요? 이게 1차 면역이란 거지.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방문 이렇게 되면 2차 면역. 그때 얘를 조심해야 돼. 누가 항체를 만들까?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든다. OX. 네버. 절대 안 돼. 기억세포가 아니라 2차 면역일 때도 기억세포가 정보를 얻었지. 이 정보를 얻으면 누가?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야 돼. 별표.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든다. OX. X야. 그래서 얘는 2차 면역 상당히 중요하다. 누가? 똑같은 애가 다시 침입. 이렇게 했을 때 보도 T 림프구에서 기억세포가 형질로 분화, 형질이 항체 만들고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다. 이랬습니까? 그럼 항체가 항원을 다 잡아서 퍼지지 않겠다. 2차 면역. 됐나? 자, 그래프 잠깐 보기 전에 여기다 적어놔래. 무슨 성? 체액성. 위에 거 세포 독성 T 나오고 뭐? 세포성. 시험 문제 물을 것도 세포성보다는 체액성이 물을 게 많지, 그지? 됐습니까? 자, 체액성. 자, 요 그림 있었는데 지금 싹 지울게. 싹 지울게. 싹 지우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나 하자. 요것도 번외. 자, 우리가 혈액을 본단 말이야. 혈액. 밀도에 의해서 분리를 할 거다. 원심분리. 혈액을 원심분리. 혈액엔 뭐가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액체와 고체. 액체와 고체. 고체가 위에 있게 밑에 있게? 고체가 밑에. 고체가 밑에, 액체가 위에. 위에 거 조금 더 많이 해줘. 왼쪽으로 바짝 당겨서 밑에 있던 거 우리가 너희들 혈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다? 혹시 엄마 아빠 건강검진하면 검사 좀 해라. RBC. 뭐 이 약자게? Red Blood Cell. 아하, 적혈구.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Red Blood Cell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백혈구는 뭐게? White Blood Cell. 적혈구와 백혈구. 고체 성분의 세포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그 위에 뭐 있게? 빨간 물 있어. 혹시 너 이거 상처나고 이러면 넘어지고 하면 진물 나온다. 들어봤지, 그지? 그거 보호하는 액체거든. 자꾸 싹싹 닦아내면 안 된단 말이야. 됐나? 걔 이름 뭐게? 혈장. 밑에 거 뭐라고? 혈구. 위에 거 뭐라고? 혈장. 혈장 안에 뭐 있게? 물이 한 90% 있어요. 지금 혈액 안에 당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포도당 여기 있지. 암유성, 당연히 여기 있지. 쌤 묻고 싶은 게 하나거든. 혹시 A, B 항체 어디 있게? 크게 작게? 진짜 좀 해. 나 너희들 아까 앞에서 만약에 그림을 봤었다면 여기 분명히 아까 형질세포가 이만한 게 있었거든. 형질세포 B림프구에서 형질세포 될 때 보통 이렇게 계란 프라이에다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줘. 이게 의도가 뭐냐면 얘가 B림프구야. 비활성 상태야. 그런데 형질세포 이게 뜻이 뭐냐면 그 세포에 핵 있었지. 맞지? 핵 옆에 뭐? 소포체, 골지체. 그래서 어떤 물질 분비하도록 했지. 걔들인 거야. 이게 주름살이 아니고. 그러나 소포체, 골지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자세포라든지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 형지세포. 뭔가를 분비해야 되는 애들은 핵에 있던 정보를 이용해서 찬유야. 그리고 여기에서 단백질 생성하는 라이보솜. 맞지? 만들어서 소포체, 골지체 통해서 분비를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째매하게 이렇게 그려놨거든. 항체 작아. 세포에 비하면. 이렇겠나? 그래서 항체에 여기에 째매하게 Y자 몇 개 좀 그려줘. 요거. 항체 여기 있어. 항체. 됐습니까?
그리고 자, 번외편이라 그랬다, 그지? 자, 색깔펜 다른 걸 치는 거야. 혹시 너 적혈구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치.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자, 혹시 A형이라는 사람은 적혈구 껍데기 뾰족뾰족한 게 이런 게 있단다. 뇌적혈구에 진짜요? 맞다. B형인 사람은 우리가 과학에서 이렇게 표시해. 동글동글한 게 있대. 지금 이거 아까 병원체 항원하고 비슷한데요? 맞아. 됐지? 아까 쌤 뭐 알파벳 A 닮았지? A 닮아서 뾰족한 거. B 닮아서 동그란 거. 됐지? 근데 얘 이름 뭔지 아나? 응집원 A. 다시 뭐라고? 응집원 A. A병 있나? 혹시 A병? 이번 아무도 없나? 한 명 좀 있어줘야 돼, 맞지? A형 손 들어본다. 1명, 2명, 3명, 4명. B형. 1명. 나머지 O형이가? O형. 맞네. 성격 안 좋은 O형이 꽤나 많다. 내 성격이니까 안 좋다 해도 상관없지, 그지? 자, A, 요거 누구? 응집 원이가 소가. 원, B. 자, 이렇게 외워야 돼. 적혈구지. 맞지? 얘가 이름 적혈구잖아? 적혈구. 적혈구의 표면에 누가 있어야 돼? 응집원 AB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내 몸에 뭐가 있는지 잘 상상을 해. 됐지? 내 몸에 뭐가 있는지. 그래야 좀 덜 헷갈려.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아까 AB 요거 누구였지? AB 이름이 항체제. 항체. 그러면 응집원 대신에 여기 무슨? 응집원 대신에 이쪽에는 항체 크나 작나? 정말 작지? 그래서 응집원 말고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건 응집소인 거야. 자리 없는 사람 밑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봤을 때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거든. 혈구, 혈장, 우리 이따 혈액형 얘기할 거라 했잖아. 그치?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있어. 그리고 여기 혈장에 응집원 말고 응집소가 있는 거라. 항원, 항체 있듯이. 나 항원, 항체 있듯이. 응집원, 응집소. 나 응집소는 뭐가 있냐면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 자, 부탁이 있는데 베타는 이거 아니다. 잘 봐래. B는 하나. 이게 B제. 베타는 여기서 출발해서 베타 돼. 됐습니까? B는 너가 알던 대로인데 베타는 여기서 출발해서 베타. 곡선으로. 됐나? 그러면 자 여기서 일부러 번외편을 하고 가는 거다. 헷갈린다. 자, 응집원 A는 항원 항체 반응이 있었지. 그치? 그 밑에 항원과 항체. 항원과 항체는 특이성이 있었다. 응집원 A하고 응집원 B가 있다. 응집원 A, 응집원 B. 응집원 A, 아까 쌤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동그라미의 알파벳 A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그랬다. 네, 뾰족하게. 그러면 이 뾰족한 데다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건 Y자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생겨야 돼. 일부러 좀 크게 그렸다. 얘 이름이 응집소 알파다. 됐나? 자,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 응집소 알파를. 자, 아까 A형 손 들었지, 그지? A형 꽤나 많던데, 우리 반에. 자, A형인 애들이 응집소 알파 가졌으면 죽었다. 여기나, 당연히 이거 가졌으면 죽었다. 자, 잘 들어야 돼. A하고 알파하고 딱 입체 구조가 맞아. 근데 왜 죽어요? 왜 죽냐면, 내 안에는 피가 계속 돌아야 돼. 그치? 근데 응집소 알파가 딱 와서, 야, A 이리 와. 착!
다 잡았어. 그럼 잠깐만. 피가 돌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지? 피야 뭐 심장이 밀어서 돌았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게 산소를 줄 수 있나 없나? 안 되지. 됐나? 자, A형 내 몸에 알파 있으면 죽었다. A형 알파 가진 돼 안 돼? 안 돼.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응집원 B 얘 어떻게 생겼을까? 동그랗게, 색깔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보이라고 했는데 그냥 쌤이 이렇게 할게. 이거 동그랗게 생겼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입체 구조? 입체 구조가 요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입체 구조가 돼야지 결합을 하겠지. 맞지? 요거 이름 뭘까? 응집 작지? 소 베타. B랑 결합하는 게 베타다. 승혁아 아까 B형이가 맞지? 우리 유일하게 B형은 한 명밖에 없어. 됐지? B. 승혁아 네가 베타가 졌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쌤 포함해서 O형이 좀 많더라. O형. O형인 사람은 여기가 미끈해. 됐지? 미끈해. 야, 그럼 좀 억울하다. 누군 응집원 A도 가졌고 누군 응집원 B도 가졌는데 난 아무것도 없거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O형인 사람은 응집원은 하나도 없는 대신에 응집소를 2개나 지녔어. 응집원, 응집소. 이렇게. 됐지? AB형인 사람들은 응집원 뭐 가졌을까? 둘 다 갖고 있겠지. AB. 부럽다 했는데 나도 2개나 있다. O형도. 나 진우가 니도 2개 있다. 억울해하지 마라. 이제 근데 AB형인 사람 그럼 2개나 있지. 그렇다고 얘 4개 가졌으면 죽었지 뭐. 응집소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준현아 A는 뭐 가져야 돼? A, 핸드. 억울하잖아 하나만 지니면. 하나만 지니면 억울하잖아. 뭐? 남들 2개씩 지냈어. 니도 하나 더 가지자. 더 줄게. 뭐 줄까? 알파 줄까? 베타 줄까? 베타가 낫겠지. 알파가 됐으면 결합해서 내 몸에 적혈구는 아무것도 못 떨어진다. 이 상황이니까. A인데 알파가 됐으면 죽었는 거다. 세상 공평해야지. 나도 2가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B형인 사람 뭐 지녔을까? B를 지녔고 베타는 욕심나지만 가지면 안 돼? 죽었어. 그러니까. 그럼 얘는 누구? 알파를 가지고 있겠지. 이해됐나? 자, 혹시 혈액형 검사해 본 사람 있어 없어? 내 눈앞에서 혈액형 검사. 없지? 그치. 아마 고2 때 학교에서 할 거다. 학교에서 한번 하거나, 되게 거창할 것 같지? 일단, 선생님은 언제 해봤느냐? 대학교 때 해봤어. 대학교 때. 어떻게 하냐? 실험할 때. 액체를 갖다가 2개를 주셔. 동그라미 5번이가? 동그라미 5번이가? 그래서 흘러갔기 때문에 잠깐 요거 더 보고 할 건데, 혈액형 판정. 이렇게 유리판 위에다가 액체를 2가지를 줘. 고등학교 때 이거 좀 난 헷갈렸던 것 같아. 여기 항 A 혈청, 항 A 혈청. 그럼 여기 뭐 2개? 찍어봐봐. 그치? 항 B 혈청 줘야 되겠지, 그치? 항 B 혈청. 이렇게 줬을 거야. 근데 항 A가 뜻이 뭔지 아나? A, 딱 기다려. 니하고 결합할 거야. 이건 거야. 됐나?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2개 판때기가 있잖아. 자, 각자 너희들한테 왼쪽, 오른쪽. 하나는 약간, 파란색 계통. 하나는 약간 붉은색 계통. 이렇게. 갑자기 왜 색깔이 기억이 안 나지? 2가지 색깔을 이렇게 줘. 색깔을 일부러 조금 다르게 주는 거라. 그치? 사실은 3개로 실험을 할 건데 2개로만 일단 먼저 할게. 그치? 2개로.
그러면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과 AB형인 사람과 O형인 사람 있잖아. 내 거는 어떠냐면 O형은 이렇게 실험했잖아. 여기도 그렇고 그냥 뻘건 분홍색 물처럼 돼. 피를 뚝 떨어뜨렸는데 분홍색 물처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 별게 없어. 근데 AB형은 부럽더라. 뭔가 있잖아. 뭐 이렇게 실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뭉글뭉글 생겨. 이걸 갖다 우리가 파지티브. 응집 반응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응집 반응을 했구나. 요거는 말로만 할 건데 응집과 응고는 각기 다르게. 피딱지 생기는 건 응고야. 근데 이건 항원항체 반응은 응집 반응인 거야. 피 이렇게 쭉 나면 피딱지 생기지, 그지? 그 딱지 생기는 거 걔는 방어작용이야. 문이 열리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다 되는 거잖아. 그것 좀 혈관이 오픈됐지? 그치? 피가 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이랬나? 자, 그럼 일단 쌤 거는 참 재미없게 생겼다, 그지? 아무것도 없다. 그 O형은 하고 나면 남들 되게 부럽대. 나도 저런 거 가지고 싶은데 안 돼. 근데 B형 여기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항비에 반응하면 B형인 거야. 그럼 A형은 여기 A, 항A에 뭉글뭉글. 여기는 없을 거야. 됐지? 그러면 잠깐만. 여기 뭐 있었단 얘기야? 알파 있었단 얘기야? 베타 있었단 얘기야? 알파 있었던 거 맞지? 천재다. 알파. 그럼 여기는 베타. 근데 베타가 이름이 베타가 아니잖아. 그치? 내 이름이 윤정이긴 한데 원래 내 이름은 윤정 아니잖아. 박윤정이잖아. 알파 아닐 건데. 알파 아닐 건데 걔 이름이. 뭐 알파? 응집소 알파. 그래 알파는 무슨 응집소 알파지. 응집소 알파지. 됐지? 얘는 뭐? 응집소 베타. 근데 얘를 실험을 할 때 이걸 갖다 어디서 구할까? 그러면 얘를 어디서 구할까? 공장에서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 이게 피를 갖다가 공장에서 만들 것 같으면 헌을 왜 하라겠노? 못 만들어. 안 만들어져. 이래나? 그럼 잠깐만 쟤는 어디서 구하지? 미안, 기부 좀 해. 기부 좀 해라. 기부 좀 해라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럼 잠깐만 누구한테 받을까? 알파는? A형인 사람, B형인 사람. 내가 빼도 박도 못하겠다, 니는. B형은 입안에 한 명밖에 없다. A형은 4명, 가위바위보해서 좀 내놔라 하면 되는데. 맞지? 근데 소희야, 니 무슨 형? 야, 아까 잠깐 소리 좀 늦게 들었거든. 내가 못 봤어. 다행이다. 둘이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다. 알파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받아? B형 사람한테 받는 거야. B형 혈청. 야, 똑같은 걸 갖고 저렇게 이름이 다양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B형인 사람은 혈청에는 알파 갖고 있겠지. 쌤, 우리 혈청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쌤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혈청을. 너한테 아까 뭐 가르쳐 줬지? 혈장 가르쳐 줬지. 혈장 가르쳐 줬어. 혈구 위에 혈장. 필기는 빨리 봐봐. 혈구 위에 거 혈장이었었지. 혈청 아니었지. 그치? 밑에 혈구였고 혈장이었어. 근데 혈장이나 혈청이나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전문 용어가 있어. 무슨 얘기냐? 자, 잠깐만 이건 쓰지 마. 혈청하고 혈장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쌤이 검사한다고 피를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위에 거만 필요한 거야. 사실 검사하면 보통 피를 한 3통 뽑아. 그거 딱 볼 때마다 이거 피 뽑고 다니는데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좀 약한 척 하고 싶은데 안 돼. 피를 한 3통 뽑아. 굉장히 많이 뽑아. 온갖 검사 다 하려고. 근데 어떤 검사를 할 때는 밑에 통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어떤 통에는 그게 안 들어있어. 종류별로 다른데 어떤 통에 뭐가 안 든 거는 밑에 거. 적혈구, 백혈구. 이걸 검사해야 되면 피가 굳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뭘 넣어놨어. 피 굳지 마. 이렇게.
근데 어떤 거는 이 밑에 거 필요 없어. 나 위에 거만 검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뭘 굳이 안 넣어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그러면 위에 거 굳어버리고 위에 남은 거 있지. 얘는 맑은 거, 혈청.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기억할 필요 없이 혈장이나 혈청이나 똑같다. 혈장이나 혈청이나. 난 뭐라고 했냐? 간장. 그치. 할머니 간장 만들 때 메류 같은 거 깔아앉아 있는 거 그 위에 거. 간장처럼 된 거. 맑게. 혈장이나 혈청이나 똑같은 거다. 그러나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치? 하여튼 위에 떠 있는 거 여기 응집소 또는 항체 이런 게 있다고. 됐나? 그러면 항 A, A하고 결합할 거다. 그게 알파일 거다. 혹시 필요하면 B형인 사람한테 좀 달라 해가지고 B형인 사람 위에 거, B형인 사람 밑에 B 있었을 거고 여기 알파 이렇게 분리는 했지만 얘는 B하고 알파 가졌을 거다. 말은 이해됐나? 그러면 알파 넣어놨는데 응집했다? 베타 넣어놨는데 응집 안 했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A형이다. 가능하나?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가 내 피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어. 요만한, 쬐그만한 유리판 위에 액체 조금 줘. 그래서 싹 소독약 바르고 탁 찌르는 침이 있거든? 진짜 피 한 두 방울 나오고 나면 딱 굳어버려. 선생님 피 나면 안 굳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 진짜 제일침 딱 찌르는데, 피 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거 말라뿐다. 또 찌러야 된다. 얼른 찌르면 똑똑하고, 뭐 될 거다. 됐지? 이렇게 해서 혈액형 판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아까 쌤 A표식 혈액형 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했는 김에 혈액형 판정에 하나 더 간다. 하나 더. 뭐냐? RH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군인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군복에 그런 거 있었거든. 옛날에는 혹시 주변에 군인 오빠나 형이나 옛날에 군복에 그런 거 있었어. 위에 RH 플러스 뭐 A형, RH 플러스 AB 뭐 이렇게. 애들 휴가 나는데 뭐 그런 거 붙어있는 거 봤어. 요즘 붙어있는 거 본 걸로 못 본 것 같은데. 자, 그게 왜 붙어 있냐? 전쟁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목걸이에도 표시가 돼 있어. 표시. 근데 RH식 혈액형. 자, 원리는 빠져 있는데, 혈액형. 원리는 얘기 안 할게. 자, A병. 사실은 원숭이하고 적혈구 껍데기에 똑같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검사가 될 거야. 그건 별로 안 중요한데, 자, 적혈구에서 아까 A, B, 응집원 있다 그랬지. 이게 RH식 응집원이 한 가지 더 있는 거야. 나 요거를 갖다가 D 이런 식으로 표시를 잘한다. D라고 표시를 잘하는데 요게 D 응집원. 있으면 이 사람 RH 플러스식. 어떤 사람은 D 응집원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RH 마이너스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RH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선생님 크게 강조 안 하고 싶은데 RH 플러스형인 사람은 응집원이 있다. 응집소는 있었으면 지 죽었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지. 됐지? 그럼 RH 마이너스 응집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RH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지? 근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야기하냐? 여기도 없어요. 응집소도 없습니다. 나 혹시 RH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일단 RH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정도만 알아둬라. 왜냐하면 거의 시험 문제 안 내고 있는 중인데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응집원과 응집소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 RH 플러스 이거 특별한 거 아니면 다 RH 플러스일 거야. 나 RH 마이너스 있으면 특별히 좀 관리를 하거든. 왜냐? 이유가 있어. 수혈이라는 게 있거든. 수혈이 뭐야? 그치? 줄 숫자도 있고 받을 숫자도 있어. 피 주고 받고. 줄 숫자가 있고 받을 숫자가 있는데 음으로는 둘 다 돼. 주고 받고 이렇게. 그러면 수혈 관계를 이야기를 하거든. 혹시 왜 너가
피를 갖다가 헌혈,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그지? 아까 쌤 얘기했을 때 우리 피가 필요한 걸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없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자, 어느 피가 필요할까? 적혈구일까? 아니 위에 있는 혈장일까? 적혈구가 필요한 거야. 적혈구가. 백혈구 말고 적혈구가 필요한 거라고. 피는. 됐나? 그럼 자, 이 이야기를 잘 하면 문제가 안 어려울 건데, 자, 7번에 수혈 관계라고 하거든. 수혈 관계. 준다는 얘기 뭐 준다는 얘기야? 적혈구를 제공하고 적혈구를 받을 거란 얘기지. 이랬나? 적혈구를 누군가는 제공을 하고 누구는 적혈구를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자 보자.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을 했어. 응집원과 응집소가 있잖아. 맞지? 응집원과 응집소가 있는데 나는 원래 공부 하나만 하잖아. 주는 사람 응집원. 오. 주는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할 거다. 주는 사람 응집원. 주는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다. 주는 사람 응집원. 자, 저걸 외우는데 어떻게 주는 사람 응집원과 받는 사람 응집소가 별일이 없으면 줘도 돼. 주는 사람 응집원과 받는 사람 응집소가 별일이 없으면 응집 안 하면 줘도 돼. 자, 선생님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게. 주는 사람 응집원 적혈구 줄 거잖아. 맞지? 이 주는 사람 뭐 줄 거야? 적혈구 줄 거야. 적혈구 줄 건데 적혈구에 응집원 있는 거고. 응집원 주는 거 맞지, 그지? 응. 주는 사람은 응집원 주는 게 적혈구 줄 거니까 당연히 응집원을 주는 거지. 끝나?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A형이 A형한테 받는 건 괜찮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량 수혈이라고 이야기해. 다량 수혈. 자, 근데 이 말은 묻지 마. 얼마가 다량입니다. 몰라요. 쌤도 모르겠어요. 얼마가 다량인지 모르겠는데 다량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하다. 자, 요즘 현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성분별 수혈 이런 것도 하니까. 자, 우리는 시험 문제 나왔다면 걔는 소량 수혈인 거야. 소량 수혈. 많이 말고 조금만 줄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봐. 선생님 O형이거든. O형을 딱 줬어. 내가 누구한테 줬냐면 그래 다영이한테 줬다 치자. A형이거든. 내 혈액형은 O형이잖아. 매끈매끈한 응집원이 하나도 없지. 근데 A형인 다영이는 베타 갖고 있어. 근데 베타 붙을 때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줘도 괜찮아. 별일 없을 거라고. 됐지? 근데 반대로 다영이가 내한테 준대. 난 뭐 갖고 있어? 알파 갖고 있고 베타 갖고 있지. 근데 A형을 갖고 있는 애가 딱 줬어. 윤정아 도움을 줄게 딱 줬는데 내 알파하고 딱 결합해서 네 움직이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을 안 하면 줘도 돼. 됐지? 주는 사람 응집원, 받는 사람 응집소 이렇게 줬을 때 반응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해.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소량 수혈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얘가 반응을 안 할 때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 O형. 오케이? 다 퍼줄게. 이거다. O형. 다 퍼줄게. AB형은 이런 AB형은 알파나 베타 집 빼놓고 안 가진 사람 있나 없나? 없지. 그럼 AB형은 줄 데가 있다 없다? 저것끼리밖에 안 돼. 됐습니까? 그럼 O형은 A형한테도 줘도 되고 B형한테 줘도 되고 AB형한테 줘도 돼. 그치? 그러면 얘는 응집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다 줘도 돼. 근데 얘는 A병은 응집소 자체가 없어. 오케이, 콜? 받아줄게. 다 받을 수 있지. 다 받을 수 있지. 말 됐나? 가능하겠지?
이제 그럼 혈액형 판정에 대해서 뭐 수혈에 대해서 여기 있었고. 자, 다시 돌아서 면역 반응. 면역. 2차 면역, 1차 면역 아까 한번 내겠지? 그치? 그 그래프, 이건 필기는 안 할 거다. 필기는 안 하고. 지금 아까 1차, 2차 면역, 1차, 2차 면역에 대해서 필기 안 해도 돼. 조금 이따가 딴 거 볼 거니까. 자, 만약에 일부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감염됐을 수도 있고 병원체가 들어왔어. 병원체가. 아니면 항원이 들어왔어. 항원이 들어왔는데 항체는 안 생겨. 왜요? 일주일 걸린다 했잖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뭘 할 거냐면 내가 있잖아. 나 붕어빵 진짜 싫어하거든. 이렇게 된 거야. 징그럽게 생겼잖아. 오징어빵이나 이렇게. 오징어빵이나 오징어. 아니 오징어빵 이렇게 되면 오징어빵 틀을 만들어야 돼. 그 틀 제작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이런 형태인 거라. 그래서 그 틀, 근데 제작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뭐 이렇게 하듯이 뭘 넣어도 다 만들 수 있지. 그런 것처럼 병원체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은 항체는 안 생겨. 안 생겨. 좀 있다가 생겨. 근데 얼마 안 생겨. 얼마 안 생기고 그리고 없어져. 그치? 없어지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로 동일한 항원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해야지 항원이야. 너가 한번 봐봐. 요즘은 잘 안 하던데 나 명절 되면 잘 보는 게 아직대. 아이돌 체육대회. 운동 되게 잘하는 애들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 똑같은 애가 있잖아. 잘 못할 때 1차 시도. 밑에 자막 떠. 2차 시도 자막 떠. 얘가 하고 딴 애가 할 땐 1차, 2차 안 하는 거라. 똑같은 애가 또 하면 번외편으로 3차 시도 이렇게 막 뜨는 거라. 그런 것처럼 똑같은 애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 그럼 2차 딱 들어오면 이때 확 누가? 항체가 바로 증가합니다. 여기 일주일 걸릴 거예요. 자, 저 일주일을 우리가 뭐라 하냐? 잠복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들어와서 열나고 아파요 하는 거는 자, 그 전에 얘가 퍼지는 동안 몰랐어. 우리가 싸움 준비하려 항체 만들고 있을 때 항체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항원 죽일 때 이제 열나면서 아프면서 쓰러져서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는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리고 항체 만들어서 내 몸에 싸우기 전까지는 들어온지도 몰랐었다 이렇게 된 거지. 저때가 잠복기. 잠복기 용언 들어왔다 그지? 그리고 난 뒤에 들어와서 파이트 중이면 이제 막 열 올라가고 체온 안 떨어지고 뭐 그럴 때 항체 생겼다가 이렇게. 근데 잠깐만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는 걸 맞아봤지? 예방접종. 자 그러면 8번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어떤 게 예방접종이냐면 일단 2차 면역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2차 면역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백신 접종. 이게 예방접종이다. 백신이 뭐냐? 백신은 종류가 많다. 백신은 종류가 많은데 생백신, 사백신, 제조합 백신, 뭐 유전자 핵산 백신 등등등 많거든. 요건 이따 쌤이 싹 그냥 줄만 끊고 넘어갈 거다. 생백신, 사백신만 일단 이야기할게. 생백신은 뭐냐면 사백신은 너 생사 같으면 딱 느낌 오지 그치? 살아있다, 죽었다. 그치? 얘가 일단 너가 딱 기억해. 쌤, 백신은 뭐예요? 항원. 백신 다 항원이야. 항원. 맞지. 그치. 항원 들어오고 나면 처음에 일주일 걸리지. 근데 이 백신 들어왔는 거 다시 들어오면 그땐 바로 쫙 항체 증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2차 면역. 항체가 정말 신속하게 많이
이렇게 되면 항원이 퍼지기 전에 다 무찔렀다. 내가 안 아플 거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기억나?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 그거 막 맞고 1차, 1차, 2차 이렇게 맞았었잖아. 1차, 2차. 나도 기억도 안 난다. 번호표 받아가지고 맞고 이러면서 했던 거. 그래서 그거 했었을 때 우리가 항원을 받았나 항체를 받았나. 눈 동그라진 이유를 몰랐다. 얘는 항체인데 그지? 항원 주사제. 항체 주사가 아닌 거야. 얘들은 백신은 항원입니다. 항원을 주사하는데 항원이 좀 약하게 됐느냐 아니면 이건 약하게고 아예 죽였어. 아예 어떻게 화학적으로 열로 아니면 부분을 떼와서 여러 가지 형태를 이거 약하게 생백신은 항원 자체인데 그대로 들고 오는데 좀 약하게 해서 주사를 하는 거야. 약하게. 근데 얘들은 아예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일부만 항원만 떼와. 이런 형태거든. 사백신. 그럼 얘를 봐. 얘는 항원을 좀 약하게 되게 센 거 아니고 좀 약하게 만들어놨지만 그게 들어왔으니까 효과는 진짜 좋아. 근데 사백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아까 쌤 얘기할 때 아가한테 태어나서 인지능력 가지기 전에 36개월 이전에 예방접종 진짜 많이 맞았거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방접종 맞고 나왔어.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되던데 예방접종 그때부터 시작했어. 우리나라 그거 완벽하거든. 그러니까 애들 안 아프게 하려고. 왜냐? 특히 사백신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본 뇌염이 있어. 너 일본 뇌염 예방접종 자 이제는 기억 안 나겠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확인서, 중학교 확인서 이렇게 냈어. 왜냐? 일본 뇌염이지. 모기 없는 동네 있잖아. 좀 적은 데는 있어도 맞지? 여러분 모기 한 방도 안 물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모기에 물리게 되면 생각보다 그 모기가 막 날아다녀. 근데 딱 맞으면 뇌에 염증이 생겨. 뇌 되게 중요한 건데 뇌에 염증 생기면 좀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일본 뇌염 주사를 그렇다고 정말 아가야 태어나서 신생아 일주일밖에 안 됐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걔가 무슨 면역력이 있겠노? 맞지? 그러니까 이게 겪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건데 센 거 해버리면 죽으면 어떡해? 정말 걸리면 정말 걸릴 수도 있어. 그러나 정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 말고 좀 약하게 했는 거 죽였는 걸로 이야기하겠다. 약한 정도로는 안 되겠다. 진짜로 죽였고 얘가 와서 기능 못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게 410인 거야. 근데 얘는 약하니까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돼. 여러 번 접종을. 그렇죠? 그래서 1차, 2차, 3차 1년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한 4차, 5차까지 맞았을 거야. 이러겠나? 그런 게 있었다. 이건 이따 책으로 살짝이만 볼게. 이랬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게 있단다. 자, 안 적어도 돼. 집단 면역. 집단 면역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코로나 확 유행할 때 2019년 겨울 2020년 그때 딱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집에서 전부 다 문 잠그고 있었지, 그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집에 오면 안 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자,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맞으세요 하고 그 다음 점점점 사람들이 조금 더 다녀도 돼요 했잖아.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한테 혹시 집단 면역 항체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고 그럼 약간 유행하더라도 덜 퍼지겠지. 덜 퍼지겠지. 이랬나? 그게 집단 면역인 거야. 집단 면역. 자, 쌤 요 얘기는 하나 더 할게. 면역 혈청. 면역 혈청이란 단어가 보이긴 할 건데 면역 혈청하고 백신하고가 차이점이 뭐냐? 자, 쌤 하나 물어볼게. 혹시 독사한테 물린 적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벌한테 쏘인 적 있는 사람? 없어? 나도 없어. 지금까지 벌한테 쏘인 거, 그치, 뭐, 건너 누구 있었다, 이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내가 딱 봤을 때 내 옆에 바로 내가 아는 지인으로는 벌한테 쏘인 사람 딱 한 명. 근데 벌한테 쏘였을 때 어떻게 쏘였느냐? 남편하고 산책을 가다가 남편이 정말 장난이 심한 사람인데, 산에 이제 등산, 입구에서, 구멍 있다. 등산 지팡이를 쑤신 거야. 무슨 일이 생겼다?
그치. 나 곰돌이푸 너무 좋아했는데, 곰돌이푸에 나왔던 그 돌아다니는 우 알제? 벌이 나와서 남편이 쑤셨는데, 아줌마한테 벌이 확 달라든 거야. 내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벌이 쫙 쑤셔서 달라드는데, 이 남편이 장난기도 좀 심한데, 내가 할게! 이게 정의감이 좀 불타는 사람이거든. 119 연락해라 하고 쓰러져서 기절했어. 진짜로. 119 연락해라고 바로 자기는 의식을 잃었대. 근데 응급실에서 며칠, 입원실에 며칠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은 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거부 알러지 효과처럼 좀 심한 사람이었는 거야. 진짜 죽을 뻔 했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정말 119 구급차 와서 이 사람이 싣고 바로 린 거부터 빡 꽂았다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옷이 다 젖고 난리가 났어. 아래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와서 링걸 쏟아는 게 이렇게 쫙 꽂아는 게 면역혈청. 그래서 이게 이 사람 아나필락시스 거부 반응인 사람인 거야. 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어떻게 그 항원 들어오면 다른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어. 별로 안 심한 사람도. 이 사람 되게 심해서 가만히 놔뒀으면 죽었을 건데 딱 들어와서 퍼지기 전에 최대한 갖다 잡아. 항체를 주사한 거지. 왜냐 항원 주사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그럼 이 사람 죽었어. 그 전에 어떻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한테 얻었던 걸로 항체를 충분히 모아놨다가 벌 쏘였습니다 했을 때 119 구급차가 면역혈청 들고 와서 항체를 바로 꽂은 거지. 이해되겠나? 왜? 지가 만들려고 하면 일주일 걸려. 그동안 돌아가시니까. 병원에서 면역혈청을 내가 만들 시간 없으니까 주사를 했다. 됐지? 그럼 내가 충분히 벌에 쏠 몇 번 안 되잖아. 근데 예방접종하는 것보다는 이게 돈이 적게 들 거니까 이런 게 면역혈청. 근데 뇌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잖아. 일본 뇌염. 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지. 말 되겠나? yes. 그러면 자 일단 선생님이 안 했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 자 54쪽에 우리가 이런 거 봤어. 선생님은 너보다 자 먼저 경험을 했겠지. 언제? 임신 진단 테스트. 그때 봤어. 그러니까 여기에 검체를 우리는 코비드19 테스트 했을 때 요즘 그때 이랬다.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 이거 했을 때 애들 얼마나 반가워했다고. 선생님 저 아는 거 나와서 이래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 엄청 반가워했었는데 에이지 아닙니다. 누구였다? 항원이었다. 항원 내 몸에 있는지 검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러면 이 검체에 내 코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식염수 같은데 담아가지고 그래서 물로 똑똑똑 떨어뜨렸지. 맞지? 똑똑똑 떨어뜨렸을 때 이 안에 비밀 뭐가 하나 있었는 거야. 됐나? 비밀의 물질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투명창이 있었다는 거지. 투명창이 있었는데 이 투명창 중에 하나는 CT 이렇게 되거든. 자, 한번 생각해봐. 하나가 C야. 하나가 T야. T는 테스트. 포지티브, 네거티브. 양성 반응이다, 음성 반응이다. 이거 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컨트롤. 대조할 거야. 됐어, 안 됐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 자기가 걸렸을 것 같아. 근데 걸렸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조금만 쓰거나 안 넣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검사는 했어야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돼야지 검사는 된 거다. 이렇게 한 거지. 여기가 C선인 거야.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돼. 저까지 무조건 왔는데 여기에 선이 있다. 걸렸군요. 이렇게. 얘가 T선인 거야. 됐나? 그 밑에 그림이 있어. 안 적어도 돼. 기다려봐봐. 됐나? 그러면 여기 T선이 있고 C선이 있고 여기 뭐 비밀 물질이 있다 그랬지. 맞지? 자, 이게 너희들 하나만 보자. 하나만. 여기 제일 끝에 두 줄 있는 거. 끝에 C 있는지 알겠나? 검체에 떨어뜨리고 끝에 C 있는지 기억. 그 앞에 T 있는 거 기억. 그 그림에 보니까
T가 있고 C가 있지, 그지? T 그림에 누가 있어? Y자처럼 있어요. 맞지? Y자처럼 있지? 거기에다 해바라기처럼 동글, 뾰족 이렇게 된 거 있나? 맞지? 이런 거 있었지, 그지? 얘가 누구라고? 항원. 항원.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말해. C선에도 누가 있어? C선에도 Y자처럼 누가 있어? 됐나? 붙어있는 거 보이지? 그치? 자, 잠깐. 원래, 어떻게? 요거를 T에, C에 놔둬. 여기에. 원래 거기 놔둬. 됐지? 그리고 여기에 색소의 결합, 색소 띄고 있는 거거든? 색소 띄고 있는 건데, 얘는 항원의 결합을 해. 그리고 얘한테 결합을 해. 얘한테 결합을 해. 색소 있는 거, 그 핑크색 된 거 보이지? 핑크색 된 거. 자, 제일 왼쪽에 봐봐. 제일 왼쪽에, 여기 잠깐. 제일 왼쪽에. 해바라기처럼 생긴 거 누구라고? 항원이야. 감염성 진한 항원이야. 항원. 동그라미. 혹시 핑크색 그 밑에 거 보여? 핑크색 걔는 여기 있던 거거든? 여기에. 요 통 안에 있었어, 원래. 통 안에 있었는데 얘는 특징이, 너 봐봐. Y자처럼 돼 있지? 그치? 그럼 원래 항상 항체 Y자처럼 얘기하지? 항원 결합 부위가 몇 군데? 2군데지. 근데 거기 말고 여기 원래 빨간색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게 색소인 거야. 됐나? 이게 색소라고, 색소. 여기는 결합 부위고 여긴 색소다. 이랬지? 그럼 얘 붙으면 빨간색이 돼. 얘 붙으면. 근데 얘가 어디 붙는다고? 항원에 붙을 거야. 그리고 얘한테 붙을 거야. 얘한테 붙을 건데, 자, 요 녀석 빨간색 색소는 항원에 붙는다. 항원에 이렇게 Y자점에서 색소가 붙는다. 요 밑에 그림 보이나? 그치? 이 밑에. 요 왼쪽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지, 그치? T선에 원래 있던 거, 누구하고 붙는다? 얘는 항원에 붙는 항체였다. 그리고 이 항원에는 누구도 붙는다? 얘를 갖다 너희들 책이 보면 항체원이라 하지 않았나? 항체원 돼 있지? 그치? 이 항체원은 누구의 결합? 항원의 결합 일어났지? 하나 더. 얘는 항체원은 여기 붙어요. 여기. 혹시 저기 왼쪽에 네 번째 거 C선. 대조선에 고정되어 있고 보이나? 여기 항체원과 결합 적어놔라. 얘는 항체원, 아까 핑크색처럼 된 거 있지? 여기 그림에 붙어있는 거 안 보이나? 핑크색?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결합 부위에 여기 붙는 거라. 핑크색이 한복판에. 됐나? 그럼 이 사람 이 검체 항원이 있다라고 치면 항원에도 붙고 항원은 여기 붙어. T선에. 얘 보이나? 왼쪽에 밑에 두 번째 뭐라고? T선. 검사선에 고정돼 있다. 누구랑 결합한다? 항원이랑 결합한다. 그러면 항원이랑 결합하면 항원 옆에 이미 이거 핑크색 딸려 있었거든. 됐지? 그러면 항원 들어오면 항원에도 붙고 핑크색도 붙었는 게 여기 있으니까 빨갛게. 됐습니까? 이게 다 항원 항체 반응 특이성이다. 됐어. 가능하겠나? 됐어. 그래서 항원, 항체원, 항체2 뭐 이렇게. T선, C선. 용어 기억하기. 됐나? 요거 있었고 뒷페이지 넘겨봅니다. 뒷페이지 넘겨보면 선생님이 응집원, 응집소 이런 얘기 쭉 했고 그리고 56쪽에 2차 면역 얘기했대. 그리고 뭐 백신 필요하다 간 얘기도 면역 혈청 얘기도 했습니다. 뒤로 와서 57쪽에 백신 예방접종 필요하다. 자, 밑에 괄호 3번에 백신 종류
백신 종류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보관 방법, 뭐 제조 방법, 효과가 다 다르다 돼 있는데 첫 번째 생백신 돼 있나? 생백신. 병원체를 어떻게 약화시킨 거다. 지금 합니다. 병원체를 약화시킨 거다. 백신 효과는 비교적 확실하다. 백신 효과는 확실하다. 그러나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력 약한 사람은 될까 안 될까? 주사 맞으면 안 된대. 생백신은 약한 사람 맞으면 안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 됐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뭐냐? 자, 홍수볼겨 이거다. 홍수 나는 거 볼래? 이 말이다. 옆에다 오른쪽 옆에다 크게 적어라. 오른쪽 옆에다가 생백신이다. 생백신, 홍수볼겨 이렇게. 그게 뭐냐? 홍역. 유추하지? 수두, 보리, 볼거리. 겨가 좀 그래. 결핵. 홍수볼겨 이렇게 된 거다. 좀 유치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앓는 병 중에 홍수볼겨 이렇게 앞 글자라도 외워놔야 된다. 그 밑에 사백신 있지? 사백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눈에 그대로 찰칵 사진 찍어서 그 위치로 기억을 해야 된다. 사백신에 열 동그라미, 화학약품 동그라미. 열이나 화학약품 되면 이게 단백질이잖아. 변성이 확 일어나는 거지. 기능을 상실하겠지. 처리해서 불활성 상태. 어떻게? 불활성. 질병 못 일으킨데 더 이상은 지가 질병 일으킬 수는 없대. 불활성 상태. 아프게 할 수는 없대. 근데 백신의 효과가 좀 셀까 약할까? 약해. 그래서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돼. 지금까지 들었습니까? 어떻다고? 약해. 그래서 몇 번?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된다. 그때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증식 X.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 증식은 하진 않지. 사람한테 안전할까 위험할까? 비교적 안전하다. 사백신은 그러니까 죽었다. 불활성 상태이다. 비교적 안전하다. 제가 와서 증식을 못하니까 들어온 것만 없애면 끝이야. 근데 얘들은 약화시켰지만 들어와서 지가 살아서 막 증식을 할 거야. 실제로 아파질 수도 있다고. 됐지? 자, 그러면 밑에 혹시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 돼 있나? 전세포 전체가 불활성화 세포 이렇게 됐는데 병원체 전체 동그라미. 세포 구조도 아닌데 전체 간에 독소, 간염, 독감, 소아마비, 간염, 독감, 소아마비. 됐지? 일단 그래서 위치별로 외워라. 됐지? 위치별로 외워라. 자, 그 다음에 단백 백신 이렇게 돼 있지? 단백 백신. 얘들한테 단백 백신. 자, 단백 백신은 말 그대로 단백질이거든. 자, 요거 너가 생각보다 한 유치원 때까지 한 3번 뭐 이렇게 따닥만 DTP라고 있다. DTP라고. 이게 뭐냐면 DTP가 하나, 둘, 세 방. 한 방에 꽉 맞추는 거거든. 자, 적어래. 3개 다. 적혀 있는 게 있네. 백일해, 화상풍, 디프테리아. DTP, 백일해, 화상풍, 디프테리아다. 이름이 이거 동그라미. 다 돼 있지, 그지? 뭐 DTPA, DPTA 뭐 이렇게 요거 약간씩 다른데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보통 D, T, P까지만. 됐나? 100일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그 파상풍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철 이런데, 녹슨철 이런데 질병 생기는 거. 그게 파상풍. 자, 그 밑에 다당 백신 안 해도 될 거, 제조합 백신에 제조합 백신. 제조합 백신. 제조합이란 단어를 기억한다. 생명공학 기술. 생명공학 기술. 뜻이 뭐냐면, 제조합, 생명공학에서 몇 해 전에, 유전자 가위, 노벨 생리학상 받고 그랬는데, 제조합, DNA 쫙 있으면 얘를 갖다 잘라서 붙이고 이런 것들이 제조합이다. 제조합. 그래서 제조합 백신 이렇게 해서 항원이나 항원 결정 부위 동그라미 동그라미. 항원을 쏙대와 항원 결정 부위를 쏙대와. 그러니까 항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항원 결정 부위만 떼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떼와가지고 연습을 시킨다는 거야. 들어오면 저거 나쁜 놈이네. 무찔러야 되겠네. 이렇게. 그때 떼와가지고 연습을 시켰다. 제조합 백신. 제일 밑에 핵산 백신 세모. 핵산 백신. 이게 너희가 맞았던 코비드19 거다. 코비드19. 밑에서 둘째 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 갑자기 급하게 백신을 만들어내야 됐거든. 그래서 핵산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냈다. 이렇게. 뭐 다른 걸 거칠 만큼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핵산 백신 이렇게 되는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밑에 백신의 필요성이라든지 쭉 있다. 자, 프린트 한번 꺼내봐라. 아까 선생님 오늘 줬던 거 전체를 못할 것 같다. 생각보다 앞에 선생님 너무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서 자, 약간만 볼게. 약간만. 딱 봤을 때 자, 몇 쪽을 보냐면 혹시 211쪽 보이나? 211쪽 9번 211쪽 9번에 자, 다음은 어떤 사람의 체내에 병원체 XY 밑줄 쫙. 병원체 XY. 병원체 하나야? 아니야. 병원체가 두 개인 거야. 그때 XY 침입에 따른 생성되는 A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들. 세로축의 항체 동그라미. 항체. 자,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때문에 X가 들어왔다가 X가 들어오면 X에 대해서 주사 맞고 항체가 없다가 생겼다가 X가 다시 들어오면 X 항체는 늘어납니다. 근데 X를 연습을 했다고 해서 Y에 대해서 주사 맞은 적도 없는데 Y는 2차 면역 될 수는 없을 거다. 당연하겠지, 그지? 그러면 거기 봤을 때 빨간색, 파란색 있지? 빨간색 X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다 좀 적어줄까? 잠복기라고. 잠복기. 항체가 생성되어서 싸우기 전에 요때가 잠복기다. 잠복기다. 됐습니까? 그리고는 얘를 X는 항체가 거의 없어지기 전에 또다시 X가 들어와서 확 올라졌지? 그치? 여기가 무슨 면역? 2차 면역. 2차 면역. 여기다 적어줄까? 누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항체를 만들어낸다. 속으면 안 된다. 기억세포는 항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기억세포는 항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기억세포가 항체. 못 만들고 형질에서 항체. 항상 순서. 그치? 기억이 항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구간 1 확인.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될까? 형질은 절대 기억 안 된대. 지금 뜻없는 합해. 뜻없는 건 이제 일미 시작이다. 안 뜯은 것처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기억세포는 형질세포로 될 수 있지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형질세포는 뜻없는 합획이 돼. 기억세포는 안 뜯어는 새 거다. 절대 될 수 없다. 1번 기억 중요하다. 됐나? 두 번째
투 구간. Y에 대해서 2차일까? X에 대한 2차일까? X는 2차겠지. Y는 아직 1차겠지. 말 됩니까? yes. 자, 2에서 X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OX. 오제. 자, 이렇게 적어놔래. 선천적, 비특이, 후천적. 이게 우리 아파트 현관이거든. 이게 공동현관이야. 공동현관 통과 안 하고 우리 아파트 앞에 와 있을 수 있나 없나? 우리 집 앞에. 없지, 그지? 선천적은 무조건 겪고. 됐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투 구간은 X에 대해서 특이적 맞지? X에 대해 특이적이면 선천적은 당연히 일어났겠지. 말 되겠나? 그럼 디귿에 OX 선천적 일어난 맞지? 특이적도 맞지? 특이적 맞고 선천적도 좀 적어줘라. 선천적. 자, 생리 너희들 그래프에 원 구간이 있었고 투 구간이 있었지. 자, 여기 그림 위에다가 하나 적어라. 리얼. 원 구간에 X에 대한 기억 세포가 존재한다. OX. X에 대한 기억 세포가 존재한다. OX. 있나 없나? 있을까 없을까? 아까 좀 되게 강조했었지, 그지? 어떻게 동시에 형질 세포가 있다는 건 기억 세포가 동시에. 됐습니까? 시험은 되게 달랍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됐지? 자, 왼쪽에 옵니다. 왼쪽에 5번 한번 보자. 5번. 앞 페이지 5번. 사람 가해서라. 자, 혈액에서 응집원 AB, 응집소 알파, 베타, 어머나 세상에 잠깐만. 얘들아, 가해서라 AB, O식은 각각 서로 다르지? 5번 문제 A, B, 알파, 베타. 응집원일 거고, 응집소고, 여긴 중요한 게 유무인지 유무. 가졌는지 응집 반응인지가 중요하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가졌나 안 가졌나일 것 같은데 둘째는 유무의 세모. 유무. 있나 없나다. 가나다라. A, B, O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4가지야. 4가지인데 혹시 이렇게 X 된 게 있고 OX 그리고 여기 XX 혹시 보이지 않나? 이런 재료의 간. 세상 공평하다 그랬지. 무조건 몇 개 지내야 돼? 2개 지내야 돼. 무조건 2개는 있고 2개 없고 이게 정상이지, 그치? 얘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없대. 그러면 그치? AB형이겠지. 얘는 무조건 가졌어야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데 알파를 가졌으면 죽었겠다, 그치? 그러면 이 사람 무슨 형인데? A형인데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를 지낸다. 됐습니까? S. 라는 어때? A도 없고 B도 없대.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형? O형인 거야. 그렇지. 이 사람 O형이니까 알파도 있고 베타도 없고 잠깐만. 빠진 거 누구? B형. 그러니까 얘가 B형이니까 어디에? B가 있고 알파가 있어야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6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6번. 위에 거는 일부러 설명 안 했대. 6번. 사람 1과 2의 혈액형 판정 실험이다. 사람 1과 2.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응집이 항 A 혈청. 응집이 안 됐고, 항 A, 항 B, 항 RH.
혈청이 있었는데 안 됐고 됐고 안 됐고. 나? 그 옆에 수는 어때? 마마뿔. 자, 이 사람 무슨 형일까? 항 A하고 결합을 안 해. A 있을까? A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A 없고 항 B에 결합했지? B 있겠지? 그치? 이 사람 무슨 형? B형이겠네. RH 혈청에 대해서 응집을 안 했대. 네거티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RH 마이너스다. 됐습니까? 이 사람은 O형, 땡큐다. O형, RH 플러스 거, 쌤 거하고 똑같다. 이랬습니까? yes. 그럼 일단 너희들한테 봤을 때 기억. 항 A 혈청 응집소 알파가 있다. 맞겠나? 항 A, A랑 결합하는 거 알파가 있다. 그렇지? 요거 정확히 외웠었는데 아까 쌤 그 설명했던 거 항 A 혈청 응집소 알파. B형한테 좀 주세요 했는 거. B형 표준 혈청. 자, 니네 원혈액 2한테 그럼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주는 사람 응집 원이지. 아하, O형은 받을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 줘야 돼. 됐습니까? 땡. 세 번째, 2 적혈구에는 RH 응집원이 있다. 이 사람 뭐? RH 플러스지. 응집원이 있다. RH 마이너스는 응집원도 응집소도 없다. 아까 조금 예외적이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자, 선생님 1분 동안만 설명할게. 이런 게 있어. 자, 저가세포증이라고. 안 적어도 돼. 저가세포증은 뭐냐면,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러니까 흘려들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유전이 빠진 바람에 이런 얘기 좀 내게 곤란하단 말이야. 예전에는 이게 지금 가족 구성원이고 아빠 엄마가 무슨 형이고 이렇게 문제가 났거든. 근데 유전 관계가 빠졌으니까 혹시나 이제 예를 한 번만 들면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 RH 플러스가 우성이야. 근데 아빠가 RH 플러스인 거야. 엄마가 RH 마이너스야. 근데 첫째 아들이 RH 플러스야.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엄마랑 너희는 피가 섞였어, 안 섞였어? 미래 얘기할게. 잘못된 표현이야, 어른들이. 엄마랑 너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피 섞이면 안 돼. 자, 엄마하고 내하고 얘랑 혈액형이 다른데 피가 섞이게 되면 엄마나 애나 엄마가 치명적이겠나 애가 치명적이겠나. 애가 훨씬 더 작은데 못 살아. 죽었지. 그러나 엄마랑 내가 피가 섞인 게 아니라 피에 들어있던 양분을 혈관이 가까이 있으면서 확산에 의해서 줬을 뿐이고, 그럼 피는 그치 유전자를 줬잖아. 유전자를 줬으니까 양분을 줬으니까 누구가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어떤 적혈구를 만들지, 어떤 응집소를 만들지 유전자를 줬어. 주고 그리고 양분을 주고 수분을 주고 내가 만든 거야. 이랬나? 근데 피가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혈관이 이렇게 탁 찢어지면서 약간 섞일 수 있다는 거지. 됐나? 피가 섞인 적은 없고, 근데 엄마가 RH 마이너스, 엄마는 응집원도 응집소도 없었어. 근데 얘가 응집원이 있겠지. 응집원이 있어. 근데 태어날 때 주는 사람 응집원이지. 엄마하고 애하고 피가 약간 섞일 수가 있어. 근데 엄마한테 이 응집원이 딱 가면 엄마는 응집원 죽여야 되는 건데 해서 얘는 이미 태어났지만 항체를 만들 거라고. 항체를 만든 능력. 기억세포, 형지세포 만들 거라고. 그치? 그러고 있는데 둘째 RH 플러스가 임신이 됐어. 그럼 엄마는 원래 응집소를 못 만들다가 응집소를 만들어. 됐나? 응집소를 만드는데 나는 RH 플러스니까 응집소를 절대 안 만들거든. 그럼 우리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어. 이 엄마는 자기가 RH 마이너스에서 응집소를 만드는 거야. 응집소 커 작아? 째매해. 째매해. 그러니까 애가 엄마 뱃속에 태아로 했었을 때 태반을 통해서 양분 줄 때 준단 말이야. 준단 말이야. 그거 줘버리면 야는 왜 되겠노?
그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다 해결했음. 과학적으로 다 해결했으니까 엄마가 이런 일은 겪지는 않는다. 혹시나 여담으로 한번 얘기를 했고 오늘 꼭 해야 됐던 건 뭐냐? 2차 면역까지 그래프 정확하게 해서 기억을 하기. 됐습니까?